SK 하이닉스가 제가 이제 바닥에서 그 추천에 들어가고 나서요. 이때 그 매수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때 그러고 나서 급등을 했죠. 바로 단박에 매수하자마자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주춤해가지고 다시 이 자리 정도에 와서 매수 자리다 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세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좀 못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관세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그 AI 쪽 성장 둔화 우려감, 그러니까 이제 과잉 투자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엔비디아 AI 칩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칩을 좀 개발 중이다. 화웨이에서 중국 화웨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으나 주가가 결국에는 이제 상승을 했죠. 상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메타는 이제 페이스북의 모기업이니까 페이스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데서 투자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실적도 좋게 나오고 하면서 AI 관련해서는 미국이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이 감소해서 특히 역성장을 한 것이고 기업들 특히 AI 기업들은 실적이 생각보다 좋구만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주가 강세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AI 쪽은 이제 우리 분석들 자료들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실적들이 나오면서 AI 쪽은 관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우리나라나 특히 미국 기업들 그 실적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뭐 삼성전자는 그렇진 않죠. 엔비디아에 납품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하이닉스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투자 가치가 여전히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그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효율성 높은 반도체에 대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뭐 공이 CXL도 하고 그다음에 SSD 시장도 하고 하는데 그 잘 되는 쪽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쪽 알맹이는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좀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준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GPU, 그 다음에 GPU 이제 그 엔비디아가 하는 GPU 시장이 커지면서 AI 가속기죠. GPU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HBM에서 하이닉스가 압도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SSD 시장에서도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선전해주고 있어요. 앞으로는 또 SSD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CXL도 먼저 양산을 스타팅을 하는 구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도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좀 개선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이닉스를 따라가기는 좀 힘들다 당분간은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이 된다 하면은 삼성전자가 단기 모멘텀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계속 주가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그간에 이제 그 한미 반도체하고 상당히 좀 티격태격 해가지고 말도 많고 탈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한화 세미텍이라는 것이 지금 한미 반도체 대체로 해서 TC본도 거래처로 이제 확정이 돼서 장비 20개를 갖다가 발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세대 반도체 장비 쪽 하이닉스에 주로 납품할 차세대 반도체 장비 또 개발을 또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하나 세미텍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계열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투자가 집중이 되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이게 이제 빠르게 한미 반도체 기술을 따라 붙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차세대 반도체 장비도 이제 개발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주가의 그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간에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실타래.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이제 대안이 점점 생기는 그런 구도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일단은 그 1분기 실적이 이제 관세 여파는 관세가 이제 적용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우리 값싼 반도체들 DDR3, 4는 아니고요, 3, 2 뭐 이런 그 저사양급 이런 쪽은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DDR5 중심 4, 5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상당한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SD 시장이 또 커가면서 또 수혜를 받고 있고, 여러모로 하이닉스는 그래도 그 과정에서 반도체 쪽에서는 괜찮다. 1분기 그 GDP 내지는 4월달 그 수출 실적을 보면 자동차, 특히 4월달 보면 자동차는 그 한 6% 감소를 했는데 반도체 쪽은 선전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가 선전을 하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수출이 막 뭐 뚝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이 삼성전자 쪽보다는 그래도 그 하이닉스 쪽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중국의 수출보다 미국향 수출이 그래도 양호했다라는 거 보면 중국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제 업종 뭐 종목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이닉스가 그래도 그 중에서는 좀 선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해서 이제 그 삼성전자를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상 보면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실적 자체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끼고 1등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뎌도 지금은 이제 첫날이니까 이제 좀 세게 올라오고 이제 쇼 커버링성 이런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수급을 장중 수급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한번 그 매수세가 확 한번 들어왔었죠. 그러고 나서 그때가 이제 바닥자리 요 자리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샀다 팔았다 그래요, 외국인 기관이. 그리고 오늘 이제 매수에 들어오는데 바로 이제 그 어제 이제 메타라든지 그 MS 우리 이제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가장 AI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이 메타, 그 다음에 MS,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요런 쪽, 그 다음에 이제 저것도 있어요. 아마존도 요즘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특히 이제 MS하고 메타가 아주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바인데, 요게 이제 그 하이닉스의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올해 HBM 매출을 2배로 늘린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제 뭐 지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분석을 또 하는 측에서 보면은, 그래도 반도체 쪽은, AI 반도체죠.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AI 쪽을 중국에 뺏겨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전기차 쪽은 중국한테 다 뺏겨버렸잖아요. 테슬라가 원래 원조인데 다 뺏겨버렸잖아요, 중국한테. 지금 BYD가 이제 1등으로 올라차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만큼은 뺏겨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제스랑도 미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의 AI 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 생각보다 빠르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게 연동이 돼서 하이닉스도 상승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제가 이게 말을 구구절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가두리권입니다. 지금은 가두리권 장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제가 그래서 밑에서는 저도 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갈 거라고는 봐. 근데 당장은 이런 이제 가두리권 장세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면 된다 이거지. 지금 요 추세 상단 자리가 이제 1만 원대 예, 이제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로 올라온다고 보는 거예요. 대신 이제 저것을 뚫고 올라가려면 좀 이 관세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희석이 되면서 말이죠. 그리고 반도체 쪽에는 또 생각보다 좀 덜 매긴다든지 뭐 어떤 뭔가 좀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뭔 구석지가 나와야지 이제 이거 뚫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 막 아직까지 뭐 나중에 뭐 그 포화 상태가 되냐 어쩌냐 하지만은 올해 이제 1년의 쭉 흐름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계속 그래도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고 또 원래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오픈 AI 뭐 이런 데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해 가지고 이제 메타 MS도 가시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결국에는 이것을 한번 뚫고 올라오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보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25만 원 라인 이런 자리로 올라올 가능성은 여전히 농후한데 그 과정에서 이 진통이 좀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런 이제 요것을 바로 이제 뚫고 이렇게 쭉 추세로 그냥 이런 식으로 쭉 추세로 그냥 쭉 올라가 버리려면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 버리려면 이게 이제 관세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거. 그다음에 관세 타격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지표로 확인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리바이벌 같습니다만 당장은 이제 돌파 안 되면 이제 상단 자리에 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그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그냥 저걸 뚫고 올라갈 때는 좀 더 놔둬보고 요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지금 자리는 뭐 팔 자리도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그 아직도 하단 자리 부근에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세 자리로 보면 하단 자리 부근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매수 지속입니다. 매수 지속이지 이게 뭐 팔거나 자시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그죠? 요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우리 천재투자TV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많이 내드릴 수 있을까? 우리 개인 투자들이 외국인 기관을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은 외국인 기관보다도 한 템포 빠른 매매 내지는 외국인 기관의 세력의 등에 올라타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수익을 내버리는 그런 전략. 그런 것들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만든 게 오르고 채팅 앱이 되겠습니다. 똑소리 나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병법에 보면 장수 한 명이 10만 명보다 낫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이 뛰어난 장수가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손자병법이나 뭐 하다못해 이제 삼국지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많은 군대에 몇만을 준다 해도 다 필요 없고 나는 조자룡 하나 데리고 가겠다 한다든지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죠. 그만큼 최고의 장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그 최고의 우리 그 주식 코인바닥의 최고의 장수들, 무림 고수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오르고 채팅 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 있어도 대단한데 여기는 24명이 있으니까 이건 뭐 완전히 무림 혈전입니다. 혈전. 그냥 피 튀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잘하나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할 거예요.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버리고 그만큼 잘하는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무료로 리딩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 매매를 하니까 전문가 하는 걸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아예 그냥 매수 매도가를 찍어주면서 콕 찍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수익을 다 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린이들이 어설프게 나는 뭐 주식 좀 돼가지고 코로나 때 터져가지고 이제 주식 한답시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했던 사람들 벌써 이제 한 5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주식이 이제 지금은 중고수는 돼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보다 이제 주린이들이 수익이 더 잘 나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거든. 그러니까 수익이 훨씬 잘 나죠. 이 전문가들은 수십 년을 갖다가 이게 주식을 계속하면서 연구 하루에 16시간 이상 연구를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내공이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아마추어들 매매하는 거하고는 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오르고 무료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대박을 좀 한 번쯤은 대박을 낼 때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오르고 무료방이 그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플이니까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무료방에 입장해야 될 거 아니냐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오르고라고 검색해서 여러분들 이제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 앱이 딱 나와요. 요걸 설치를 하시고 로그인해서 입장하면 되는데 처음에 아이디 비번이 없으니까 무료용 가입해서 로그인하고 공개 채팅방에 딱 들어온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이 최고의 전문가들을 드디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다 무료방으로 돼 있죠. 방 제목이 무료방이잖아.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야 여기서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구만 이제 이렇게 이제 딱 말이 나올 겁니다. 신천지, 예? 신천지가 여기에 있었구나. 주식 투자의 신천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었구만. 나만 모르고 있었구만. 그렇지만 그 깨달음을 얻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제 수익 낼 준비가 완벽히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오르고 무료방 입장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다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천재투자TV에서 이렇게 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어떻게 내줄까 고민해서 이렇게 다 무료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해야 되는 것이 있겠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정도는 이것은 뭐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재투자TV가 지금 빠르게 이제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0,000명, 100,000명, 10,000,000 유튜브가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오르고 무료방 잘 활용하셔서 돈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